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1월은 5주 경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분할되면서 경주수를 좀 늘려가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었는데, 이번 주는 또 그런 거 없이 기복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5주 경마이지만 많은 마필들 속에서 굉장한 혼전 속에 또 한 번의 중배당 경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월말로 갈수록 집중력은 높아지고요. 자, 월말에 또 한번 다적중 중배당의 영광을 한번 기약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부탁드리면서 바로 1경주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 첫 경주부터 굉장히 혼전도가 높습니다. 오늘 제주는 전체적으로 혼전 편성 속의 중배당을 좀 여러 번 노릴 겁니다. 책에 잡혀있지 않은 마필들도 저는 많이 추천을 좀 드려볼 생각이에요. 자, 우선 1경주에서는 5번 일주향을 그래도 충막감으로 먼저 보는데, 자, 일주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액면상 인기 1위예요. 워낙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력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주향 그리고 김용석 기수, 아무래도 김용석 기수가 인기마로 팔릴 때는 요 근래 몇 년 동안 그랬지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성적들은 아니었거든요. 자, 근데 이번 경주는 열심히 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무슨 이유냐면은, 자,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게 바로 4세 거세마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4세라는 거예요. 4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주는요, 항상 기억하세요. 연말이면은 4세마가 터트립니다. 4세마가. 그래서 완전한 똥말들도 삼복, 특히나 삼복 요런 거 완벽한 똥말들도 이 삼복승을 좀 노릴 필요가 있어요. 이제 12월달 되면 더 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여러분들 책에 이제 한번 보시면 이 경주 조건이 4세 이하마 별정 A예요. 4세 이하. 즉 올해가 지나면 얘네들은 몇 세가 되죠? 12월이 지나게 되면 5세가 돼요. 5세가 되는데 아직 6등급에 있으면은 얘네들은 자동 퇴사가 됩니다. 자동 퇴사예요. 말을 뛰고 싶어도 못 뛰어요. 마주가 뛰고 싶다고 해서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 퇴사가 됩니다. 자동 퇴사가 되기 때문에 죽으나 살아 어떻게 해야 돼요? 상금을 벌기 위해서 3착이라도 갖다 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2월 달이랑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이 몇 주 안 남은 상황에서 4세마들은 이제 한두 번의 기회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의 기회. 그러니 퇴사되기 이전에 말 그대로 죽으나 살아 열심히 타야 되는 말들이 4세마들이에요. 자, 꼭 기억하시고요. 일주양 자체도 이번에 4세마라는 점에서 인기마여도 무조건 열심히 탈 수밖에 없다. 상금 벌어서 5등급 가야지. 5등급 가야지. 여기서 있다가는 그대로 그냥 퇴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열심히 탈 겁니다. 자, 5번 일주양을 필두로 해서 여기에 이제 상대마로서는 3번 스마트가 다른 말들이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는 것만 봤을 때는 스마트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스마트가 가능한 마필이고, 대신에 요 두 마리가 그나마 최저 배당으로 팔리는 것 같아요. 배당이야 좀 높긴 하겠지만, 인기마 두 마리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외로는 복병들 두 마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복병. 자, 여기서 하나의 복병은 4번. 킹콩 스텝이라는 마필이고요. 자, 이 킹콩 스텝은 원래 능검이 스마트보다 능검이 양호했었단 말이에요. 스마트보다도 오히려 능검은 양호했었는데, 단지 실전에서는 다영이가 기승하고 있으면 희한하게 걸음이 좀 안 나오는 그런 느낌. 자, 이번에는 곽용남 기수로 바꿨기 때문에 아마 주행검사 때 걸음이 좀 나온다면은 킹콩 스텝이 요 주의해야 될 복병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또 하나의 복병을 좀 말씀드리면 외곽이지만 요거 9번 자유연대라는 마필이에요. 이 역시도 능검 자체는 아주 양호했었던 말입니다. 다만 이게 외곽에서의 출전이기 때문에 과연 휘양호 복귀전에서 얼마만큼의 변화를 보이겠느냐, 그게 관건이긴 하지만
1경주는 진짜 별거 없는 말들이 출전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자, 주행검사 좋았던 말들이 저는 바로 통할 수도 있겠다. 5번 일주양을 가지고요. 액면상 3번 그리고 4번이나 9번 이러한 복병들도 한번 노려볼 만한 오늘의 첫 경주 부진마 경주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부산 경주 갑니다. 부산 1경주는 6번 월드파이터맨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아마도 월드파이터맨이 이번 경주는 뭐 실수 없이 입상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모래에 대한 반응이 아직은 있습니다. 모래에 대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는 게 중요해요. 모래를 안 맞는 게 중요한데 안 맞을 수 있겠느냐?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조이 오브킨이 데뷔전에서 숨겼던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바로 터트리면서 입상을 했던 말이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안쪽에서는 조이 오브킨이 강하게 밀고 나오면서 앞장을 좀 노려갈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좀 순발력 있는 말들이 1번 유림창가라든가 4번 필승위너 이런 말들이 이제 안쪽에서는 그나마 순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월드파이터맨이 지난번에는 모래를 좀 맞으면서 탔지만 아마 이번에는 발죽이 열리면 2번이 나가고 뭐 여기에 뭐 1번이나 4번들 따라 붙겠지만 아마 외곽으로 6번이 요렇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요렇게 돌 때. 그럼 이제 모래를 안 맞는 전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뛰는 걸로 봤을 때는 모래가 안 맞아도 여기서는 된다. 그래서 모래에 대한 반응도 점차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예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경주라서 월드파이터맨을 자 여기서는 가장 좀 좋게 볼 거고요. 여기에 이제 순간 파워는 추입 타이밍. 솔직히 인기마 중에서는 순간 파워가 조금 저는 전력상으로는 밀리지 않나. 왜냐면 앞에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조이 오브킨이 버틴다거나 또는 10번 스트롱 위너가 능검이 아주 좋아요. 외곽이지만 능검 때 일부러 모래를 아예 맞추면서 말을 타더라고요. 흙을 아예 맞추면서 점검하듯이 주행검사까지 보여줘서 스트롱 위너도 외곽에서 출전하고 있지만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순간 파워까지가 되는 전력인데 이번 부산은 인기마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6번 월드파이터맨을 필두로 해서 저는 10번 스트롱 위너를 가장 먼저 1순위로 좀 보고 싶고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이 8번 요렇게 만약에 6번이 현장에서 만약에 이게 강축으로 잡혀있는데 배당판이 좀 수상하다 요런 느낌이 들면 8번 빼고 요렇게 6-2-10 3마리로 3법주 막건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당판이 수상하다면 그게 아니라면 그냥 6번 놓고 10-2-8순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부산 1경주는 인기마 싸움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제주 2경주 갑니다. 자 제주 2경주에요. 여기도 지금 생각은 인기마를 놓고 갈 수도 있고 복병을 놓고 갈 수도 있어요. 자 인기마라면은 6번 온누리가 있고요. 인기마라면 온누리가 있고 복병이라면은 8번 저는 마인드 퀸이라는 마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복병이 마인드 퀸. 이 복병이 마인드 퀸은 제가 지난 경주 때 축 놓고 공략을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 마인드 퀸이라는 말이 직전에 지난 경주 말고 직전에 쏠려다가 실패를 했었던 말이었고요. 그리고서는 지난 경주 인기마로 팔리니까 다시 잡바이가 됐어요. 다 전형적인 3차쿠 퐁당 그 그림으로 갔거든요. 3차쿠 퐁당. 그리고 다시 이번에 복병으로 팔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왜 인기마였을 때 못 뛰었냐 라고 하면은 내측 기댐이 다시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추진이 약해졌기 때문에 인기마로서는 입상을 실패했었던 그런 모습. 이번 경주 그러니까 이 내측 기댐만 제어가 된다면은 다시 배당으로 쏠 수 있는 말일 거고 인기마 중에서는 얘가 지난 경주 늑발을 했었던 말이거든요.
늑발하고 나서 종반에 올라오는 걸음으로 터트리면서 입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박성광 기수가 발주를 잘 받고 나온다면은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가능성이 우선은 높다. 우선은 높다. 근데 온누리가 인기바지만 압도적으로 팔리진 않아요. 압도적으로 팔리지 않기 때문에 온누리도 혹시 늦게 올라올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마 중에서는 6번이 그래도 더 뛸 가능성이 있고, 복병 중에서는 8번 마인드퀸이 이번 경주는 재밌어 보인다 라는 점. 그리고 인기마 중에 좀 불안한 말이라면은 저는 얘가 좀 불안해요. 대기산. 얘는 이번 경주 선행마입니다. 근데 선행을 시원하게 못 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안쪽에 원평 가속도가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아니면 대기산을 전개상 선행을 못 가게끔 고춧가루 역할을 좀 할 수 있고, 2번 귤스타란 말도 마찬가지 내측에서 밀고 나올 가능성이 꽤 있는 경주라서, 대기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행 가서 뛰었고 그 이상으로 더 뛸 걸음은 없어요. 편안하게 선행 갔던 경주예요. 근데 이번에는 대기산이 아무리 봐도 편안하게 선행은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지난 경주보다는 덜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는 대기산이 좀 불안한 입장이다. 뭐 그러면은 뭐 4번이나 1번이나 2번이나 이런 말들이 조합될 수 있는 그런 경주겠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최종 결정을 할 건데 6번을 놓고 갈지 아니면 과감히 8번을 놓고 갈지. 자, 요 레이스에서 6, 8 막건은 기본 원틀입니다. 요게 한 방이에요. 요게 한 방이에요. 요게 한 방이고 6, 8 막건이 한 방인 거고, 6을 놓고 받칠지 8을 놓고 받칠지만 결정을 할게요. 받치는 거는 저는 3번을 좀 덜 보기 때문에 4번, 1번, 2번 요런 말들 붙여갈 수 있는 그런 경주니까 6을 놓고 갈지 8을 놓고 갈지 요것만 현장에서 저는 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감히 뭐 8번을 놓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내용이 좋다면은 6번을 놓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이경주로 갑니다. 자, 부산 이경주는 외곽의 12번 램프 요정 진이가 지난번 선행 갔다 잡히긴 했지만 얘는 선행마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번 경주 외곽에서 아마 선입으로 말을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선입으로 타더라도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램프 요정 진이는 따라가도 될 수 있는 전력 같아요. 문제는 월드 이글캣이죠. 월드 이글캣. 자, 이번에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 월드 이글캣이 보니까는 이 말이 약간 악벽기가 좀 있는 듯한 주행이에요. 악벽기가 좀 있는 듯. 뭐 전형적으로 가장 많은 악벽은 모래에 대한 반응,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악벽으로 있는 건데, 월드 이글캣 같은 경우가 지난번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악벽기가 있는 그런 주행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뒤에서 따라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앞에서 그냥 끝나버릴 가능성이 좀 높은 경주예요. 그래서 요 레이스는 월드 이글캣이 따라가다 끝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지금 방동석 마방이 조창욱 기수를 태워가지고 윈게이트라는 말을 추천시키고 있는데, 야, 요거는 윈게이트가 좀 냄새가 납니다. 윈게이트가. 왜냐면 윈게이트가 여기서는 댕이에요. 윈게이트가 이 재검대 걸음을 보니까 엄청 빨라요. 붙잡고서도 그냥 앞에 쭉 나가는데, 램프 요정 진이가 있지만 윈게이트가 이거는 그냥 먼저 선행을 갈 거라서 램프 요정 진이를 선입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거는 11번이 선행 갈 가능성이 높고 램프 요정 진이가 외곽으로 감는 그런 전개. 앞에서 얘네들끼리 버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8번 월드 이글캣이 최저 배당으로 팔리는 경주라면은 이거는 진짜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고, 안쪽에 2번 보령원 로드 그리고 퍼펙트 블래시가 김혜성 기수가 기승하는데, 자, 이제 기수로서는 마지막 기승입니다. 아마 이제 조교사를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개업을 하거든요. 조교사를 개업하기 때문에
퍼펙트 플래시가 마지막 인사 차원에서 김혜성 기수가 마지막 인사 차원에서 요 기수로서는 이제 마지막 기승 이번 주에 그냥 요거 딱 하나만 타요. 요거 딱 하나만 탑니다. 마지막 기승이기 때문에 김혜성 기수가 아마 뭐 잘 타려고 할 것이고 말도 돼요. 능력도 됩니다. 능력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퍼펙트 플래시 자 요거는 뭐 배팅권에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말이고요. 사담으로 저는 김혜성 기수가 말 타는 거 요즘에 보면은 아직 몇 년은 더 타도 될 정도로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기수고 상황 판단에 대한 경주 흐름에 대한 편성에 대한 내가 갔을 때 되냐 안 되냐 이런 판단에 대한 능력이 김혜성 기수가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기수로서도 부산 가서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아마 조교사로서도 저는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거든요. 가고 안 가고 이게 뭐 열심히 탔다 안 탔다가 아니라 자기가 타는 말이 그 편성에서 될까 안 될까를 제가 봤을 땐 부산에서 제일 판단 잘하면서 말을 타는 기수 같아요. 제 느낌은 항상 그렇게 받아왔어요. 그래서 김혜성 기수가 배당판에서 팔리는 것들 또 안 된다 싶은 거는 아예 안 팔리거든요. 이 마필이 자기가 된다 안 된다 부분을 굉장히 잘하는 기수라서 아마 조교사가 돼서라도 마방을 잘 이끌어가면서 마방 상금이나 이런 걸 잘 유지하지 않을까 말만 조금 받쳐준다면 아마 잘할 것 같고요. 이 퍼펙트 플래시도 이 마지막 기승 아마 열심히 잘 타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는 중요한 거는 월드 이글 캣이 인기마지만 좀 불안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12번 램프 요정 진이가 따라가도 상관없어. 여기에 마지막 기승에 퍼펙트 플래시 그리고 2번 보령원 로드와 11번 윙게이트 오히려 8번이 아닌 11번이 여기서는 복병이 됩니다. 라는 점을 강조드릴게요. 자, 제주 3경주로 가면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가져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제주에서 좋은 배당을 또 제가 선사를 해드렸죠. 금요일 제주에서 제가 백두평정이라는 복병을 승부경주로 잡아서 쌍승식 61.4배였고 복승식이 23.5배였는데 이 쌍이 61.4배인데 대차로 우승했던 말이 바로 백두평정 이런 복병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글쎄요, 오늘 제주는 뭐 이렇게 아예 숨겨져 있는 복병을 가지고 때리는 그런 수준의 경주까지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잡혀있는 마필 가지고 제주에서는 승부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편성들 보면은 배당은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승부는 얘를 한번 노릴게요. 4번 광해천하라는 마필입니다. 광해천하. 자, 광해천하가 곽용남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자, 지난 경주에서는 광해천하라는 마필이 발주가 좀 늦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착도 아니라 1착을 하더라고요. 2착을 했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늦바라고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착은 굉장한 능력마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말이 원래 주행검사 때나 실전에서는 앞에 가던 말이에요. 선행을 가던 말입니다. 그런 말이 늦바라고 날라왔다는 거는 발주만 잘한다면은 전개 자체도 빨라질 수 있는 말이라 광해천하가 얘는 더 뛸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이 광해천하라는 마필 지난 경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해천하입니다. 6번. 자, 요 연두색 모자인데 초반에 발주가 늦어요. 자, 발주가 늦습니다. 6번이. 자, 앞다리에 들면서 발주가 늦었어요. 근데 그냥 붙잡고서 따라와요. 뒤에서 추입합니다. 근데 이 말이 순발력이 있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주만 정상으로 나와도 지금보다 더 빠른 전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빠르니까 말이 막 쭉쭉쭉쭉 막 끌고 나가려고 해요. 근데 계속 외곽을 뱅뱅 돌다가 직선에서 이런 전개를 하고서도 거의 뒤에서 쭉쭉쭉쭉 직선에서 올라왔고 그것도 2등도 아니고 1등을 해버리는 수준의 완전히 상대를 압도하는 수준의 탄력을 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지금의 탄력도 아주 좋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전개 속에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이니까
자, 지금 모습만 보더라도 저는 광해천하가 발주만 돼도 이번 경주는 더 뛸 수 있겠다. 자, 오늘 첫 승부로 4번을 축으로 놓고 다시 한번 제주에서 중배당으로 때릴 수 있는 찬스에 왔다라고 보여지니 축이 없이 팔리는 혼전이잖아요. 게다가 인기 1위는 5번 원당불패라는 마필이 액면상 강하게 팔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 하지만 그 외에 마필들과의 조합이 된다면은 충분히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오두에 안 잡혀있는 오두 밖에 있는 마필까지도 고배당으로 하나 공략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만 잘 조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지난주 못지않은 큰 배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혼전 속에서 오늘 광해천하라는 마필 가지고 오늘의 첫 승부, 자, 제주에서의 믿음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부경 3경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부경에서 들어가는 오늘 부경의 첫 승부 레이스로 가져갈게요. 5번 서부갬블이 인기 1위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서부갬블이라는 마필은 지난 경주 깜빡이가 굉장히 낮은 2점대 대길이었어요. 원래 이 말은 모래 반응이 좀 있는 말입니다. 초반에 모래 맞고서 바닥에서 전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서부갬블이 지난 경주는 다른 때하고 다른 건 앞에 튀어나갔다가 모래 맞고서 점점 뒤로 밀리면은 그 경주는 안 돼요. 그런 전개는. 근데 서부갬블은 지난번에 아예 시작부터 초반에 모래를 맞고 바닥에서 서서히 감으면서 모래를 맞는 거에 대한 적응력이 좀 생기면서 전개가 쓱 감는 전개가 되다 보니까 지난 경주 입상할 수 있었어요. 자, 이번에도 과연 서부갬블이 그런 전개가 될 것이냐. 인기 1위로 잡혀있는데 얘는 그야말로 지난번 입상을 했기 때문에 액면상이지 또 똑같이 지난 경주처럼 탄다라는 보장이 돼 있는 말은 아니에요. 모래 맞는 거에 대한 압력이 있는 말은 언제든지 들쑥날쑥할 수 있으니까. 서부갬블을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게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서부갬블이 아닌 이번 경주의 승부는 11번 오아시스 아델, 이거 놓고 들어갈게요. 오아시스 아델. 자, 오아시스 아델은요, 얘가 데뷔전에서 보여준 게 없었어요. 데뷔전에서는 무슨 진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처럼 데뷔전에서는 적응력 자체가 아예 없었던 말입니다. 실전 적응력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지난 경주 뚜렷한 변화가 있었던 말이었고요. 나름 계산이 돼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난 경주 때 인기 5위로 잡혀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데뷔전에서 보여주지 않았는데 인기 5위로 잡혀 있다가 마지막 배당이 인기 3위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지난 경주 승부가 있었던 배당판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요거 제가 영상 보여드릴 텐데 얘는 준비는 끝나 있었어요. 말로만 보면은 지난번에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데뷔전은 아예 못 뛰었던 말인데 지난번에 배당판에서 바람분 이유는 이미 말이 준비가 끝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전개가 받쳐주지 않았던 거거든요. 자, 아쉽게 이번에도 또 외곽에서의 출전이긴 하지만 오아시스 아델이 서부갬블보다는 무조건 4코너를 먼저 돌아요. 먼저 돌기 때문에 오아시스 아델이 서부갬블한테 지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지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자, 오아시스 아델이 지난번처럼 외곽을 뱅뱅뱅뱅 돌다가 늦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적당한 타임에 추입 타이밍을 잡고 감으면서 아마 말을 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영상 한번 보고 가죠. 오아시스 아델, 이 말이 지난번 준비가 돼 있었던 말이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12번입니다. 자, 외곽에 12번이 요거예요. 앞에 나오는 말. 요게 앞에 나와요. 초반에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안쪽에 있는 말들이 워낙 많고 외곽이다 보니까 점점 뒤로 밀리는데 한참 밀리게 돼요. 중반에. 자, 지금은 한 4번째, 5번째 뭉쳐서 요거 외곽에서 4번째, 5번째 따라가지만 코너를 돌면 돌수록 점점 거리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이러다가 저 뒤에까지 가요. 이러다가. 자, 여기 있고
점점 뒤로 가고 그래서 중후미권에서 12번이 타게 됩니다. 선두권에 있던 말이 어느새 중후미권에 가 있다가 마지막에 직선에서 올라오는 게 바로 12번이에요. 이미 말은 준비가 다 끝나 있었던 말이에요. 근데 너무 외곽에서의 전개상 불이익 때문에 못 갔던 말이에요. 자, 이 정도 걸음을 보면은 여기서 오아시스 아델이 초반이 그렇게 느린 말 같지도 않고 전개가 꼬여서 못 갔던 그런 경주이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능력상 11번은 준비가 끝났다. 여기서는 이제 팔리건 말건 원래 지난번에 입상을 해야 되는 그런 말이었다. 준비는 끝나 있다. 그래서 팔리건 말건 이번 경주는 그냥 놓고 들어가야 되는 말이 오아시스 아델이니까 요 놈 놓고 뭐랑 오느냐 저는 그것만 신경 씁니다. 어떤 놈으로 와서 배당이 들어가느냐 11번에 붙여서 누가 오느냐 저는 그것만 생각하는 경주라서 혼전이지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충막감이 있다면 뭐 오히려 좋은 배당으로 승부할 수 있는 찬스이니까 오늘 부경에서의 첫 승부는요 11번 오아시스 아델에 대한 믿음을 갖고 부경에서의 첫 승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제주 4경주는 안쪽에 1번 돌격 본능. 자, 요거는 제가 직직전 지난 경주 말고 직직전에 놓고 때리면서 먹었던 복병이었죠. 자, 당시 이제 돌격 본능이 안쪽 게이트니까 무조건 이전보다 전개가 빨라지면서 더 뛸 마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경주는 원 게이트에서 1번에서 게이트가 6번으로 갔기 때문에 더 뛸 게 없는 말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지난 경주 빠지는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다시 안쪽이니까 게이트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행도 가능해요. 선행도 가능한 경주 조건인 것이고, 조교가 조금 약하지만 원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전개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자기 걸음을 저는 쉽게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번 돌격 본능을 그래서 조교는 좀 약해도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을 좀 들어갈 예정이고, 여기에 이제 복병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인기마 중에서는 이제 3번 장타오령이나 5번 인류왕 드러나 있는 액면은 얘네가 드러나 있는 액면이에요. 비밀병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늦지 않게 추입을 해서 그 정도 뛴 거고, 그 이상으로 더 뛸 걸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밀병기도 복병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뭐 지난번에 3차까지 오니까 어느 정도 인기순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역대 강자도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이제 부담 늘고 외곽 게이트라서 빠졌는데, 얘도 강도 자체가 그리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그냥 3번 장타오령이나 인류왕이 그래도 정상적인 조교를 하고 나오니까 돌격 본능에 붙여서 볼 수 있는 말이고, 4위, 5위로 팔리는 말들은 그다지 4위, 5위로 팔리는 마필은 그다지여서 복병의 승부도 나올 수 있겠다. 여기 복병이라면은 안쪽에 2번 신천여제도 지난번 종반 끝걸음이 있어서 안쪽이면은 배당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의 복병은 얘거든요. 8번 신화여신. 기수로 봤을 때는 신천여제가 강수한 기수라서 좀 나은 것 같은데, 신화여신의 최근 걸음은 말 자체로 봤을 때 자력으로도 혹시 터뜨릴 수 있는 말이 아닌가. 기수는 김한남이어도 말로서는 한번 터뜨려 볼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최근의 뚝심은 신천여제보다 2번보다 최근 뚝심은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매 경주 꾸준하게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오두 밖에서도 배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경주인데, 1번 돌격 본능을 필두로 해서 5번이랑 3번은 인기마 중에서 보는데, 저는 요 8번 김한남이지만 신화여신이라는 마필을 복병 배당마로서 하나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경 4경주로 갑니다. 부경 4경주에요. 축이 없이 팔리는 경주입니다. 자, 액면은 4번 운주매직이 인기 1위입니다. 운주매직. 자, 이 운주매직은 늦발하고 굉장히 우수한 추임력을 보이는 마필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김해시장배 강금이었고, 그 전에
다이아 X랑 들어올 때 제가 맞춰드렸거든요. 운주 매직이 완전히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 당시의 모습처럼 운주 매직이 뚝심은 본명 보여줄 거예요. 과연 발주를 최대한 잘하고 나올 것이냐. 아마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빅뱅 클래스가 지난 경주 선행을 갔던 말, 그리고 여기에 외곽에서 뭐 위닝 트리가 선입 정도로 할 것이고 닥터 루이스가 이제 선입으로 아마 빅뱅 클래스 외곽을 감으면서 말을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개로 본다 하면은 자, 먼저 8번이 나가고 외곽에서 12번 닥터 루이스가 이렇게 감는 전개. 근데 얘네 둘이가 손잡고 들어올 경주 같지는 않고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은 12번 요 닥터 루이스가 그래도 좀 더 능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뛴 걸로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말 이외로 1번 데게리오로가, 이거는 전개가 무조건 좋아질 말이거든요. 전개가 무조건 좋아질 말이에요. 그동안 이 말은 발주가 안 좋아서 입상을 못하던 말이었거든요. 발주가 안 좋아서. 근데 지난 경주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두 번을 입상했잖아요. 두 번을 입상을 했으면 한 번 빠질 때가 됐거든요. 게다가 지난번에 게이트도 외치기면은 데게리오는 지난 경주가 한번 숨을 돌리고 가야 되는 경주였어요. 두 번 입상하고 지난 경주 발주가 늦었지만 그 전까지 발주가 좋아졌을 때는 늦지 않는 전개를, 느리지 않은 순발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딱 8번, 12번이 나가는데 안쪽에서 1번 데기리오로가 안쪽에서 딱 포지션을 잡고 뛸 거예요. 아마 그 뒤로 4번 운주매직이 추입으로 올라오는 이런 전개가 예상이 되는 경주인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뒤에서 추입 타이밍을 잘 잡을지 그에 상관없이 그 사이에서 1번 대길 히어로의 전개가 지난 경주처럼 늦발하고 뒤에서 노는 게 아닌, 이번에는 송경영 교수가 무조건 이 말은 잘 알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원게이트면은 앞에 붙인다 생각을 해가지고 전게이점을 10분 활용하리라 생각하면서 1번 대길 히어로를 가지고 4번, 12번, 8번 요렇게 1번 놓고 저는 대길 히어로 놓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오경주로 갑니다. 제주 오경주는 1번 청룡 챔프가 아주 강하게 충막감으로 잡혀져 있고, 자, 청룡 챔프가 원게이트면은 뭐 지난번 휴양후 복귀전에서도 이상 없이 자기 실력을 다 보여줬고 복승률 100%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충막감으로 그대로 보겠습니다. 충막감으로. 뭐 원게이트니까 딱히 실수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자, 여기에 붙여서 이제 팔리는 게 로암. 얘는 전개가 좋을 때만 들어와요. 근데 이번에는 내치기니까 전개가 나쁠 이유는 없죠. 지난 경주에서도 무리 없이 전개가 됐고, 로안이 이번 경주 안쪽이니까 역시나 똑같이 경주력을 좀 이어갈 수는 있다. 근데 다만 최저배당이기 때문에 주력으로 가고 싶지는 않은, 최저배당에 팔리면은 메리트가 없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장난칠 수도 있고, 뭐 장난을 한두 번 치는 말도 아니고, 로안이 우선은 안 볼 수는 없는데 주력으로 가고 싶지도 좀 않은 그런 경주 조건. 여기 이제 외곽의 10번 태극성은 박성광의 12조 조합이라는 이유이니까 외곽이어도 승군점 팔립니다. 이 말이 지난 경주도 분할된 약구미에서 입상을 한 말이에요. 이번에 뭐 액면은 가볍고 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태극성이 이번에는 거의 바닥에서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빠른 말이 아니거든요. 얘는 바닥에서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서 태극성이 추입 타이밍 잡기가 저는 이번 경주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인기 많은, 그래서 8번 금촌제일이 지난번 좋아진 탄력 속에 한 번 더 승부를 이어갈 것 같아서 인기 많은 태극성을 좀 불안하게 보고 로안이나 금촌제일을 좀 가져간다. 복병 중에 팔리는 건 이제 5번 황금들력이 팔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선행을 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속된 승군전을 갔다 보니까 지난 경주에서는 이제 기복을 보였는데,
지난 경주하고 달리 경주 조건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황금 들녘이 선행을 간다고 해서 다시 버티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황금 들녘이 아니라 다른 말이 선행을 가면은 배당을 좀 터트리지 않을까? 자, 그 터트릴 수 있을 만한 복병으로 9번 진면목이라는 마필을 저는 이번에 좀 수상하다, 냄새가 난 말로 요게 좀 복병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복병이라면 4번 지존무상도 요거는 약간 기대는 걸음이 있는데 기대는 것만 좀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지존무상도 배당상의 메리트는 좀 있는 그런 전략. 근데 저는 얘가 좀 더 느낌이 와요. 왜냐면 이제 진면목이 59kg라는 거는 레이팅이 꽉 찼다는 거거든요. 레이팅이 40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을 보여왔었던 말이고요. 얘가 지난 경주에서는요, 이 선행을 안 가니까 그냥 잡히면서 착수만 했는데 제 느낌에는 아주 이빨 승부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채찍을 지난 경주에서는 제대로 안 때리더라고요. 채찍을 좀 안 때리는 그런 모습도 좀 있어서 요번에 진면목이 오히려 황금 들녘보다 튀어나가게 된다면 요런 말이 아니면 뭐 황금 들녘 옆에서 있다가 황금 들녘이 지난번처럼 죽을 때 진면목이 버티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진면목이 저는 좀 배당 메리트가 좀 있는 복병 같습니다. 자, 1번 축으로 인기마 중에서는 8번, 3번, 그리고 복병 중에 9번 진면목, 요 놈을 좀 배당으로 하나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경주로 부경의 메인 승부를 추천드릴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맞춰 먹었던 말들이 출전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 지금 비슷비슷해요. 진짜 누가 축으로 팔린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팔리는 경주인데, 자, 그 중에서도 노리는 말은 이겁니다. 8번 포스비 위드유. 자, 이 포스비 위드유는 제가 지난 경주 때 주력으로 딱 적중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방송에서도 써드리면서 포스비 위드유라는 말이 그동안 모래를 맞아가지고 실력 발휘가 안 됐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포스비 위드유가 모래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모래를 안 맞을 만한 편성입니다. 빠른 말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지난번에 영상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말이에요. 그리고 주력으로 적중을 했어요. 근데 말로는 주력으로 적중을 했지만 경주 내용은 모래를 실컷 다 맞았어요. 모래를 실컷 맞을 것 다 맞고서도 이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입상은 제가 방송에서 설명을 드려서 입상은 주력으로 맞춰 먹었지만 경주 내용은 완전히 달랐어요. 내용 자체는. 모래를 맞았던 이유는 발주가 지난번 늦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석범이가 요거 지난번에 빠른 말이라고 했는데 뒤에서 추입하고 있었단 말이잖아요. 자, 늑발 때문에 뒤에서 시조일간 추입을 했고 모래 실컷 다 맞았어요. 즉 발주를 다시 정상으로 나오면 얘가 지난번처럼 모래 쳐맞으면서 추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선두권에 붙는다. 지난 경주 제가 기대했던 전개는 포스비 위드유가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으면서 바로 선두권에 붙는 전개거든요. 포스비 위드유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안쪽에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2번, 3번, 4번 다 기본적으로는 있어요. 월등히 빠르지 않아서일 뿐이지. 6번까지도 있어요. 진짜 빠른 말은 얘가 빠르죠. 짝사랑이, 원래는 짝사랑이 빠르죠. 근데 이제 짝사랑이 선행을 간다 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말도 아니고 하니까 요 경주는 어차피 안쪽에 있는 말들이 나가는데, 포스비 위드유가 발주만 정상으로 나오면 얘네들 외곽으로 그냥 감는다. 지난번 모래를 맞으면서도 올라왔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으면 더 뛴다. 그래서 이거는 포스비 위드유를 노려야 되는 경주예요. 또 된다. 자, 지난 경주 발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포스비 위드유가, 저는 이 포스비 위드유가 바로 그냥 앞에 붙을 줄 알았어요. 자, 8번이 발주가 늦어요. 따콩 하면서 발주가 늦어버렸죠.
여기 이제 같이 나오는 말이 앨리스 마린이 외곽에 요거 흰모자가 앨리스 마린이고 그마리 조이스가 안쪽에 2번이에요. 이런 말들이 순발력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포스비드는 발주만 정상으로 나오면 얘네들만큼 순발력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포스비드가 시종일관 시작부터 늦바라고서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계속 모래 맞으면서 따라가요. 계속. 자, 모래 맞으니까 중반에 채찍도 되거든요. 3코너 지나서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밀어줘야 돼요.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 채찍까지 되면서. 요렇게 따라온 말이에요, 포스비드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지난 경주 때 늦바라는 순간, 아, 쟤 안 되겠구나 했거든요. 늦바라는 순간. 왜? 모래 맞으면 덜 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요렇게 4코너에서 감아와가지고 먼저 앞에서 뛰고 있었던 앨리스 마린도 이기면서 2착을 따냈습니다. 자, 모래 맞을 거 실컷 다 맞아도 앨리스 마린을 이겼는데, 이번에 발주 정상으로 나오면 모래 안 맞으면 질래야 질 수가 없죠. 앨리스 마린 같이 뛴 말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경주는 제가 지난번 기대했던 포스비 위드유가 우리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것 같다.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된다. 요거 포스비드유 지난번 제가 원툴로 때려 먹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포스비드유 또 된다. 자, 그 믿음 제가 먹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포스비드유에 붙여가지고 여기서 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경주에서요, 지금 붙이는 말도 포스비드유에 붙여서 여기 이제 잡혀있는 말, 오두에 잡혀있는 말 중에서 두 놈. 두 놈은 가져가고 두 놈은 거품마라 하는 거예요. 두 놈은 가져가고 두 놈은 거품마고, 오두에 잡혀있지 않은 말 중에서도 하나 배당마로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배당상의 메리트도 이거는 뭐 충분히 있을 그런 경주입니다. 저는 8번 놓고 여기서 한번 때려드릴게요. 오늘의 최대 승부처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주 6경주로 가면서, 자, 제주 6경주 추기 없이 팔리는 경주 편성인데 9번 오등동이, 자, 그래도 보여준 경주력, 객관적인 능력, 그나마 검증된 말이라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좀 기복을 보이긴 했어요. 근데 오등동이 그래도 여기서는 그래도 센 말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는 이런 말이 그냥 액면상 인기말아서 명성말리, 이런 말이, 이 명성말리 같은 말이 최근에 3연장으로 입상을 하긴 했어요. 3연장으로 입상을 하긴 했는데 모나파크 이런 말이랑 같이 뛰고 모나파크랑 삐까하게 뛰고 막 그랬었던 말이니까 수준 자체가,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센 말은 아니다. 이번에 뭐 그래서 부담량은 좀 가볍긴 하지만 명성말리가 액면상 팔리는 인기마기 때문에 저는 명성말리는 솔직히 그냥 받치는 정도 수준으로 봐요. 워낙에 부담이 가볍기 때문에 또 1번이니까 경주 조건은 좋으나 명성말리는 좀 받치는 수준으로 한번 보고 싶고, 자, 여기 이제 등고잡이는 오등동이랑 같이 뛴 말이잖아요. 경주력 자체가, 구미 자체가 비슷하고 능력은 오등동이 좀 더 좋은 말로 돼 있는 상황인 것이고, 문제는 이제 새벽 천하가 지난번에 이제 최적 전개하면서 들어왔잖아요. 요거 지난번에 제가 메인에서 리치 디바인 놓고서 정확히 쌍까지 먹었던 그 경주잖아요. 새벽 천하가 원게이트에서 최적 전개했단 말이에요. 그 이상으로 더 뛸 전개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더 뛸 전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새벽 천하도 보긴 봐야 되는데 1번도 액면상 인기고 8번 새벽 천하도 지난번 맞춰 먹은 말 액면상 인기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기복은 보이고 있지만 9번 오등동의 사이즈, 그리고 같이 경주를 뛰어봤던 등고잡이가 상대마 1순위, 그리고 인기마들 받치는 걸로 이렇게 9번 놓고, 자, 요 팔리는 말 안에서 뭘 놓고 갈 거냐 게임인 것 같은데 9번 오등동이 그래도 제일 딱 보이거든요. 오등동 놓고 5번을 상대마 1순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부산 6경주 갑니다. 부산 6경주는 자, 인기마가 뚜렷하게 서 있는 경주이긴 한데 승부 레이스로 가져갑니다. 제가 항상 복병이 있을 때, 인기 1위가 아닌 복병을 놓고 승부를 들어가잖아요. 거의 뭐 90%는 복병 놓고 제가 승부를 들어가는데
가끔씩 이렇게 인기 1위 마필을 놓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인기 1위 마필을 축으로 간다면 제 스타일상 항상 복병 놓고 승부를 하는데 인기말을 놓고 승부한다고 하면은 대길 경주 추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대길이 추천하려고 인기 1위 놓고서 제가 승부로 가져가고 추천드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대길이 보면은 그냥 일반 경주로 가지. 자, 그러면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 자, 금화 어댑트란 말은 워낙 데뷔전에서 보여준 경주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입으로 따라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금화 어댑트는 그냥 충막감으로 인정을 하고요. 문제는 여기 금화 어댑트보다 먼저 앞에서 전개할 말이 송정투데이예요. 송정투데이가 선행을 가서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주 그냥 가뿐하게 선행을 가는 게임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경주처럼 혼자 덱 나가서 편안하게 뛰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경주보다 더 뛸 게 없는 말이에요. 더 뛸 게 없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송정투데이가 인기마지만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그리고 하늘폭풍도 마찬가지예요. 하늘폭풍도 선입으로 뛰고는 있지만 이 말도 선행을 가야 이 말의 진짜 실력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송정투데이나 하늘폭풍이 앞에는 갈 수 있죠. 앞에는 갈 수 있지만 어차피 편안하게 앞장을 가는 말들도 아니고 여기에 금화 어댑트가 외곽으로 엎어 치는 경주. 외곽에서 그냥 엎어 치는 경주니까 그냥 앞에서 힘쓰다가 4코너 때 금화 어댑트가 쓱 넘어가면 그냥 앞에 가는 말이 그냥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화 어댑트 놓고 강축의 접배당 없다. 그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꽤 높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9번 금화 어댑트를 가지고 복병마 3마리를 이번에 붙일 예정입니다. 복병마 3마리를. 그래서 승부경주로 가져가는 이유예요. 인기마 중에 송정투데이나 하늘폭풍이나 금화 어댑트 때문에 얘네들이 앞에서 버티질 못할 것 같아요. 편안하게 댕을 나가지도 못할 것 같고. 자, 금화 어댑트가 외곽으로 싹 엎어치면서 요 레이스는 터트리는 말이 붙여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즉, 요 경주는 중배당, 구머리에 붙여서도 중배당 승부가 나올 수 있는 경주니까 그런 면에서 승부처로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요 레이스 복병 딱 붙여가지고 한번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 자, 제주 7경주는 7번 쌍용신화가 인기만데 저는 요거 놓고 하려고 해요. 6번 전농미르라는 마필. 자, 쌍용신화는 제가 지난 경주 놓고 때렸던 말이에요. 지난 경주 때 선입도 되는 말이라 놓고 때렸고 인기 1위 강축 잡혔던 뉴저지랑 들어오면서 그냥 인기맛 싸움으로 끝났던 경주이긴 한데 쌍용신화가 선입이 되는 모습을 지난번 보여주긴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맥스예요. 그게 맥스. 왜냐면 이번에도 어차피 선입으로 타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지난 경주는 이 말은 선입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개야 라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선입이 된다는 건. 그러면 이번에 또 선입이 될 거야가 아니라 부담이 좀 늘어났으니까 지난 경주보다는 좀 덜 뛸 가능성, 조금은 미흡하게 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난번보다 잘 뛴다는 보장이 없죠. 잘 뛰려면 선행 가야 되는데 여기서 선행은 탐나우에가 우선은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탐나우에가 초반에 스피드가 그래도 여기서는 빨라요. 탐나우에가. 그래서 탐나우에가 먼저 치고 나갈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탐나우에를 여기서 배당마로 좀 봐요. 안 팔리지만 탐나우에가 이거는 배당마가 될 수 있고 같이 탐나우에가 같이 뛰었던 말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말 휴양이긴 하지만 전농밀이랑 같이 뛰었거든요. 전농밀이가 그 당시 58 달고 뛰었는데 이번에 60kg예요. 레이팅 가장 높잖아요. 꽉 차가지고 레이팅 가장 높은 말 전농밀인데 요게 지난 경주에서는 뭐 그전에는 외곽을 돈다던가 계속 말을 추진하면서 탄다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왔었는데 쌍용신화가 압도적이지 않다라고 봐요. 이번에는 저는 압도적이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농미르가 최근보다는 좀 더 만만한 경주를 만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전농미르를 가지고 추천을 드립니다. 6번을 축으로 7번 쌍용신화 그리고
말씀드린 8번 탐나우에 요거 고배당으로 한 구멍 좀 노려볼 것이고, 구조말이 셋보름이 인기마로 잡혀있긴 한데 얘도 그냥 그 이상으로 더 뛸 거는 없거든요. 지난번에 편안하게 뛴 거고, 승군전이라 가볍다는 거 말고서는 그냥 액면상 딱히 별로 없고, 얘도 그냥 앞장 가는 수준, 선행은 못 가고 최근에는 계속 선입으로 타고 있는 수준의 순발력인데 그거보다는 더 뛸 것 같진 않고, 그나마 저는 10번 가온빛이 요게 그래도 연속 입상을 하면서 상승세 컨디션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6번을 놓고 가고 싶어요. 쌍용 신화를 놓고 가는 게 아니라 6번을 축으로 7번, 10번, 그리고 복병으로 8번을 하나, 안 팔리는 말 요거 하나를 좀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부산 7경주 가볼게요. 자, 부산 7경주입니다. 오늘 부경에서 들어가는 이제 부경에서는 마지막 승부죠. 이번에 부경하고 이제 다음 제주 메인이 8경주에 있으니까 요게 이제 부경 7경주가 마지막 승부처인데 여기도 압도적인 능력의 6번 클러치 위너가 있어요. 이 말도 보면은 괴물이에요. 데뷔전 1400을 뛰는데 1400 들어올 수는 있죠. 그것도 대단하지만 여유예요. 1400 데뷔전 들어오는 것도 대단하지만 여유 있게 들어온다는 건 더 대단하기 때문에 클러치 위너 장난 아닙니다, 이 말. 자, 클러치 위너라는 말은 그냥 여기서 워낙 기본기 자체가 월등하니까 그냥 놓고 다시 한번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놓고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부산 6경주랑 똑같아요. 강축이 있지만 강축에 저배당 없는 그런 경주로 봅니다. 자, 최저배당이 낙동명작이에요. 선행마입니다. 지난 경주 모습 보면은 이번에 내측에서 빠르게 선행은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클러치 위너가 낙동명작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말 자체가 워낙 세. 클러치 위너가. 그런 상황에서 낙동명작이 견제받으면서 버텨낼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 경주. 자, 6경주, 7경주가 좀 비슷한데 여기도 클러치 위너가 앞선을 싹 정리합니다. 앞선을 싹 정리하면은 낙동명작 이런 말 싹 정리해주면은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선취인마가 붙는 경주입니다. 선취인마가 붙는 경주라서 6번 클러치 위너를 가지고 복병 어느 정도 팔리는 인기마 하나만 요렇게 갑니다. 이거는 아까는 그냥 복병으로만 3개 그냥 쪼로로 노리는데 여기는 2개 인기마 하나는 받칠 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복병 2마리 있어요. 복병 2마리를 노리고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도 강축이 있지만 강축에 저배당 없는 의외로 중배당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3번 안 봅니다. 3번 안 보는 경주니까 요 레이스는 6번 놓고 부산에서의 승부 다시 한번 노려갈게요. 자, 그리고 제주 8경주입니다. 제주 8경주는 자, 오늘 제주에서 들어가는 제주에서의 메인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의 메인인데 자, 요 제주 메인이 뚜렷한 축은 없이 팔리는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인기바인 1번 남조로 놓고 그대로 승부할 겁니다. 남조로 놓고 승부할게요. 남조로는 지난번 킹코브라한테도 졌어요. 킹코브라한테도 지긴 했지만 이번에는 전개 이점을 확실히 살려갈 수 있는 경주예요. 지난번에는 3선 외곽 전개를 했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풀어갈 거예요. 근데 킹코브라는 지난 경주 때 입상을 터트리면서 입상을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개가 아주 수월하게 잘 풀려졌었던 경주고요. 킹코브라가 지난 경주에서 착순에 한번 왔는데 이번에는 조교 강도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킹코브라가 남조로를 이겨봤지만 이번에 또 이긴다는 보장이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남조로를 놓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남조로에 붙여서 요쥐 복병 하나를 제가 붙여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메인인 거예요. 복병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복병을 노리고 들어가고 진짜
아예 안 잡히는 말 중에 아예 안 잡힐 말 중에 고배당으로 붙여야 될 마필도 이번 경주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 레이스도 마찬가지. 남조로에 붙여서 복병으로만 붙여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남조로에만 붙여서. 그래서 저는 1번에 붙여가지고 복병을 3마리 보고 있어요. 복병을 3마리 보고 있는데 강축에 저배당 없다 게임으로 갈 가능성도 꽤 높기 때문에 오늘 제주 메인 남조로의 전개는 충분할 것 같고 여기에 중배당 한 방의 힘을 또 한번 기대해보자. 왜? 인기 마필들이 솔직히 진짜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저는 4번 최강여제가 지난번에 팔리면서 못 갔는데 요거는 장난친 경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못 믿는 상황이에요. 4번은. 또 천년강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선행 가서 깨지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 천년강자가 선행을 간다는 보장도 없고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어서 천년강자도 솔직히 그래요. 킹코브라도 마찬가지고 인기 마필들이 뭐 하나 믿을 만한 구석이 없더라. 그러니 이거는 남조로에 붙여서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주. 남조로에 붙이는 중배당 5두에 잡혀있지 않은 마필들 가지고 요 레이스 한번 승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제주에서의 최대 승부처니까 남조로에 붙여서 다시 한번 중배당 한번 노려드리겠습니다. 요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부산 8경주입니다. 부산 8경주. 자, 부산 8경주는 1번 나이스 버디가 다시 한번 원게이트를 잡고 나왔어요. 자, 이 나이스 버디가 그동안 계속 선행을 가면서 입상을 성공을 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나이스 버디가 선행을 가긴 할 텐데 견제나 압박이 있다면, 왜?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견제나 압박이 있다면 마지막에 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수는 없으니 지금 드러나 있는 액면은 1번인데 나이스 버디가 맞는데 전개 여부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 나이스 버디를 추천드리고 있지만 얘를 놓고 들어갈지 또는 얘를 놓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6번 원더풀 비더 얘를 놓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원더풀 비더가 지난번 어메이징 칸이랑 같이 뛰었거든요. 근데 원더풀 비더는 지난번 늑발을 했었고 얘는 베스트로 뛰었던 경주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뛰면 원더풀 비더는 발주만 잘 나오면 어메이징 칸한테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버디가 어떻게 뛸지 모르지만 원더풀 비더가 우선 어메이징 칸은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원더풀 비더를 아예 놓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1을 놓고 가는 안이 하나 있고 6을 놓고 가는 안이 하나 있어요. 1을 놓고 간다 하면은 6번을 보되 11번은 아웃이에요. 왜? 6이 11한테는 안 질 거니까 이 1, 11 맞고는 성립이 안 돼. 6이 얘한테 질 리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1을 놓고 가면은 11은 볼 필요가 없는데 6을 놓고 가면은 1, 11을 다 볼 수 있죠. 얘는 이제 61 맞고는 이기면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1이 부러지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1을 놓고 가면은 6을 보고 11을 안 보는 막권. 그 다음에 이제 뭐 3을 바치거나 7을 바치거나 요렇게 1을 놓고 간다면은 요런 조합이 성립이 되는 거고 6을 놓고 간다면은 1번, 11번을 다 볼 수 있고 여기에 3을 바칠지 7을 바칠지 요런 식으로 조합이 돼야 되는 경주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거는 1을 놓고 갈지 6을 놓고 갈지 그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마지막 최종 적중까지 한번 연결시킬 수 있도록 1, 6 중에 하나 선택해서 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부산 마지막 9경주 갑니다. 마지막 9경주예요. 자, 요 마지막 9경주도 축이 없는 경주이긴 한데 그래도 5번 배틀크라이의 상승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자, 왜냐하면은 요 경주는 자, 대부분이 선임마들 서부 빅스텝도 선행이긴 한데 요즘 뛰는 거 봤을 때는 그냥 거의 저는 선임마 수준인 것 같고 이제 배틀크라이가 오히려 여기서는 선행을 갈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배틀크라이가 플라잉칸 뭐 따라오는 말이고 외곽에 이제 퍼펙트 액션 지난번 좀 기대해봤는데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와서
아마 선행 아니면 선입으로 타긴 할 텐데 외곽 게이트 출전이라는 점이고, 여기 하늘 만점이 선입으로 뗄 수 있어서 마지막 최종 복병 중에 하나는 하늘 만점이 복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배틀크라이가 전개상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도 되는 말이니까 전개상으로는 가장 유리하다. 지난번 구미는 워낙 강구미였으니까 의미가 없고, 그 전까지의 상승세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4세가 돼가지고서 올해 좀 절정의 경주력을, 절정의 컨디션으로 연속 입상을 또 이어왔던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동안의 입상보다 올해 요 대상경주 이전까지 해가지고 올해 여름부터 해가지고 한 4번의 입상을 3번의 우승과 한 번의 준우승을 또 기록할 정도로 배틀크라이가 좋았었던 그런 모습인데, 올해 완전히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줬던 말이라 배틀크라이가 여기서도 충분히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5번 배틀크라이를 가지고 1번 플라잉 시리즈 중에 1번 플라잉 에이스, 그 다음에 3번 빛나는 길은 기대는 것만 잡힌다면은 빛나는 길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 플라잉 칸까지 요렇게 5번 넣고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하나 터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9번 하늘 만점을 의외의 복병 정도 수준으로 보면서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마지막 경주. 자, 오늘도 보셨다시피 축이 있는 경주들이 뭐 부산에서 이제 후반에 제가 승부처로 잡았지만 뭐 그런 경주들 마저도 비인기 마필이 붙여갈 수 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다적중 중배당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고요. 토요 예상에서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